하드 자체를 슬롯을 2개를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램도 마찬가지로 듀얼 스토리지라서 꽂히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NN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노트북 5 메탈 제품인 최신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언뜻 봤을 때 9 오레이즈 그런 제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앞만 봐서는 그런데 이 옆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레이즈보다 좀 많이 두꺼운 느낌이 납니다. 좀 생소하신 모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이 삼성 노트북 5 메탈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 항상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는 거지만 장점, 단점, 그리고 외관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정보도 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주시면은 외관 먼저 한번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오레이즈 제품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틈이 있는 것도 오레이즈하고 똑같고요. 근데 참고로 훨씬 더 두껍습니다, 오레이즈에 비해서.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키스킨이 지금 있는데 키스킨은 뜯어버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그 디자인이 단촐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젖혀지는데요. 일반 노트북들은 보통 한 이 정도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좀 더 이렇게 뒤로 갑니다. 이 제품 패널이 이따 장점 다룰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안티글레어 패널이고 FHD예요. 그래서 그 어느 각도에서 이제 보더라도 선명한 화면을 이제 나타내주고 눈의 피로가 상당히 없습니다. 제품 중 키보드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것도 장점에서 이따 좀 더 다뤄드릴게요. 외관 먼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는 랜선이 있어요. 이 얇은 노트북들의 특징인데 이 제품보다 더 얇은 경우는 아예 이런 장치가 없지만은 한 이 정도 되는 얇기는 여기를 이제 열고 닫을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선을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HDMI 그리고 USB 3.0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 꼽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충전 포트예요. 충전 포트가 굉장히 얇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여기 이제 꽂아주시면은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고속 충전이 지원되진 않아요. 고속 충전이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갤럭시 S9이나 S10 요즘 최신 핸드폰들 있죠. 거기서 이제 충전기를 꽂으면은 고속 충전 지원된다고 뜨잖아요. 그 고속 충전 지원 모드가 노트북들에도 요즘 있어요. 그래서 9 시리즈 펜이나 아니면 오레이즈 제품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에는 그 고속 충전 지원은 안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을 한번 봐볼게요. 반대쪽은 굉장히 심플한데 여기는 이제 노트북 잠금 장치고요. 이거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거든요. 이거 말고 차라리 USB 포트는 하나 더 만들어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USB 포트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실게요.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멍들이 슝슝 여러 군데 뚫려 있어요. 좀 특이하게 이쪽에는 여러 개만 뚫려 있고 여기 다 뚫려 있진 않아요. 그냥 차라리 다 뚫어놓지 왜 여기만 뚫어놓은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되는데, 다 뚫어도 디자인상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만 뚫으니까 좀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아마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램이나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CPU 그런 쪽이 여기 있을 텐데, 배터리나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이제 발생해서 이쪽을 뚫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구멍이 있고요.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걸 좀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 노트북들을 보면은 뒷면에 나사들이 있어요. 나사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죠. 이 제품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쪽 모서리에 이쪽에 이제 나사들이 다 있죠. 그럼 나사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나사는 없는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 이 고무 있죠. 이 고무가 4개가 있어요. 패킹이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놔뒀을 때 미끌리지 말라고, 자, 이렇게 밀었을 때 소리가 나죠. 고무 소리. 미끌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려고 여기 4군데 이 안쪽을 보시면은 나사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겨내시고, 이거 이제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있죠.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딱딱 밀면은 벗겨져요. 벗기셔가지고 이거를 빼서 이제 나사를 돌려서 이제 합판을 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합판을 여셔가지고 그 업그레이드가 자가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램이나 하드 이 두 가지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장점 다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15인치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제가 LG 그램 17인치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뤘었는데 그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죠? 사이즈가 그만큼 좀 두께가 두껍습니다. 베젤도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굉장히 두꺼운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다른 그 LG 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들 그동안 리뷰한 거 보시면은 베젤이 굉장히 두껍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제 스펙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장단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스펙은 이게 i5 8세대가 달려있고요. 8세대 중에서 위스키 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일반 8세대보다 더 좋은 CPU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쿼드코어고 보시다시피 이제 15.6인치로 화면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FHD 해상도고요. 1920곱하기 1080. 램은 기본적으로 8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가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드 역시 업그레이드가 자가적으로 됩니다. 하드는 이 제품 같은 경우 SSD 256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고요. 256 말고도 이제 일반 하드도 더 장착할 수 있고 일반 하드도 그러니까 SSD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량은 큰 편은 아닌 43WH인데 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삼성 노트북 9 오레이즈 보면은 60WH가 넘거든요. 44이면은 용량이 한 3분의 2 정도로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노트북 치고는 충분한 배터리 양이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게인데요. 무게가 이 제품은 아까 좀 약간 슬림해 보였지만은 1.9kg로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사실 1.9kg면은 이게 무겁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 1.9kg 정도면은 사실 게이밍 노트북들이 1.9kg 무게예요. 이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거든요. 외장 그래픽이 있지만은 MX150으로 굉장히 그냥 있으나 마나한 외장 그래픽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뭐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은 뭐 오버워치 그런 고급 게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옵션 조절하면은 제일 낮은 옵션으로 약간 렉이 걸려서 돌아가긴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옵션으로 안 돌아가신다고 보면 돼요. 외장 그래픽이 있는 이유는 뭐 일반적인 작업이나 아니면 작은 그래픽 카드 작업 아니면은 그 쉬운 게임들, 낮은 성능의 게임들은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장단점을 한번 다뤄봐 드릴 텐데요. 제품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사실 장단점이 다 내재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삼성 그 로고가 있죠. 일단 두께가 19.6mm로 그렇게 많이 두꺼운 편이 아니에요. 그램 그런 거에 비해서는 두껍지만은 일반 노트북들 대비하면은 일반 노트북들이 다 20mm가 보통 넘어요. 근데 얘는 19.6mm면은 굉장히 두께가 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장점은 업글이 이제 자유자재인데요. 아까 제가 합판 보여드렸었죠. 이 합판에서 이거를 다 딴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이걸 다 여셔가지고 그 안에 드라이버로 이제 나사를 돌려서 이제 열어주시면은 램하고 하드는 자유자재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일반 개인분들이 하시다가 괜히 이거 부셔먹으실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센터 들고 가셔가지고 공인비 내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드하고 그 램은 이제 하드 같은 경우 듀얼 스토레이지거든요. 듀얼 스토레이지이기 때문에 하드 자체를 슬롯을 2개를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256 하나 꽂혀 있으니까 거기다 더 하나 더 꽂으시면 돼요. 램도 마찬가지로 듀얼 스토레이지라서 기존에 8기가 하나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8기가 그냥 하나 더 사셔가지고 16기가 꽂히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요즘 나오는 그램이나 9 오레이즈는 없는 그런 기능인데 종료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제가 종료하는 이유는 금방 보여드릴게요. 종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종료되죠. SSD 256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직원분이 지금 찍어주고 계신데 여기에 일반 노트북들은 직원이 지금 비출 거거든요. 직원 모습이 비쳐야 되는데 직원이 모습이 전혀 비치지가 않죠. 그 이유가 안티글레어 패널이라 그래서 빛 방지를 해줘요. 빛 반사 방지를. 그래서 사람이 비추지도 않고 위에 뭐 햇빛이 이제 여기다 이제 직사광선이 있어도 내가 이제 이 제품을 볼 때 그 직사광선에 의해서 내 눈이 부신 거지 이 화면이 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패널 자체가 어느 각도에서 이제 보더라도 선명한 화면으로 이제 감상이 가능해요. 직원분께서 잠깐만요. 부팅이 되면은 자 부팅되는 시간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빠르죠. 뭐 10초도 안 돼가지고 다 부팅이 됩니다. 한 7, 8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각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화면만 찍어주셔요.
옆으로 좀만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선명한 화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명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이 터치패드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넓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삼성에서 설명한 부분이긴 한데 제 마음에는 들진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구형이라 그렇지 얘는 얘보단 넓네요. 자, 보시면은 얘가 엄청 구형이거든요. 자, 2011년식이에요. 이게 연식이 2011년식인데 제품 보시면은 이거하고 이거만 봤을 때 이거를 빼고 보면은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근데 이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봤을 때 그냥 약간 더 큽니다. 이게 11년식인데 이게 좀 고장 나가지고 아이고, 네. 11년식인데 보물이죠 완전히. 1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은 별로 큰 게 아니거든요. 맥북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한 이 정도, 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 정도 사이즈가 맥북은 트랙패드를 만들어요. 요즘 15인치. 그렇게 거대하게 만드는데 이 제품은 사실 트랙패드, 그러니까 터치패드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삼성에서는 뭐 크다고 이제 홍보를 하니까 그냥 장점이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요, 키보드가 자세히 보시면은 커브드예요. 커브드. 그래서 미세하게 약간 이제 굴곡이 져 있거든요. 근데 이 화면에는 잘 안 담기겠지만은 굴곡이 자세히 보면은 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제작이 돼서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손에 피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소리도 그렇게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 높낮이가 잦습니다. 키보드 높낮이가요, 나온 게. 그래서 이 터치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그 소음이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은. 5가지 이상 그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단점도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단점은 첫 번째는 무게가 사실 애매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노트북 리뷰할 때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드는데 한 손으로 들면은 조금만 이렇게 오래 있으면 손목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1.9kg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있으면 손목 나갑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들고 장시간 이제 잠깐 보는 건 괜찮지만 이러고 그냥 장시간 있기에는 손목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게가 좀 애매해요. 이 가격대는 굉장히 좀 가격대가 있는데 이 가격에서 이게 한 원가가 120, 130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20, 30만원만 더 주면은 나인 오레이즈 제품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이 제품을 안 사고 나인 오레이즈를 돈 좀 더 주고 사겠어요. 사양도 똑같고요. 다만 나인 오레이즈는 이제 자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램하고 하드 자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은 사양이 나머지가 똑같아요. 근데 더 가볍고 더 슬림하고 심지어 USB-C 타입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무조건 나인 오레이즈로 갈 것 같아요. 2, 30 더 주고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성비만 봤을 때는 굉장히 후졌습니다. 물론 삼성 로고가 박혀 있고요. 여기 삼성 로고가 박혀 있고 디자인이 삼성이고 아이덴티티도 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는 좀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동급 성능만 봤을 때 가성비 좋은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윈도우 미포함까지 치자면 한 이거 60, 70만원대면 이 정도 사양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120이에요. 자, 670하고 120 가격이 2배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무조건 저가를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오레이즈, 삼성 노트북 9 오레이즈를 사던가요? 이 제품의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판매율이 굉장히 낮고요, 현저히. 요즘 그 삼성 대리점 가도 가끔씩 보면은 작은 대리점들은 아예 전시 자체를 안 해요, 이 제품을.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뜻이겠죠.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고 겉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쁘지만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거는 뭐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보는데요. 이 모서리들 보시면은 자, USB들이 있어요. 이 반대쪽도 아까 보셨다시피 USB가 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USB-C 타입이 없습니다. 요즘 그 C 타입이 없는 노트북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비싼 제품들 중에서는. 싼 제품들은 물론 없죠. 근데 심지어 이제 뭐 아이뮤즈 스톤북 그런 한 2, 30만원 저가 제품에도 C 타입이 있는데 얘는 C 타입이 없어요. 이 뜻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품 이제 옛날 모델 그대로 이제 껍질을, 그러니까 외관을 그대로 이제 쓴 거고요. 그 내부 사양만 바꿔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좋은데 C 타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C타입이 요즘 최신 제품에 있는 이유가 이 USB 3.0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거의 모델 C타입 이제 지원되는 모델마다 다르지만 썬더볼트까지 지원을 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모델은 속도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USB 3.0하고 그 지원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점 5가지와 단점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 본문 내용에도 같이 삽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 제품 한노트 5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까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제품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L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